자, 현역가왕 3의 논란거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뭐 기사만 봐도 갑자기 뜬금없는 홍자 씨의 충격과거 5,000원 의상 곰팡이 옥탑방에 살았다. 막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홍지은 추다의 극한 순위 뒤집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역가왕 3가 미스트로 4의 급진적인 시청률 상승 때문에 비상사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미리 찍어놓은 방송 분량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미 결승전 방청 신청이 끝났고 이제 결승전 무대 녹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직전인 준결승 1, 2라운드 무대는 다 촬영을 끝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시청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준결승을 촬영했고요. 그에 따른 시청률은 결국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승전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몰리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 주안점에 빈예서와 같은 참가자들의 깜짝 놀랄 해프닝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수연 양, 김태연 양, 홍지은, 강혜연 강력한 우승 후보들 중에 두 번째 주인공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현역가왕에 대한 불신도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현역가왕은 경연 프로그램이고 공정성은 존재 이유다. 아무래도 국민방송인 만큼 신뢰성에 있어 공정성이 생명인데 이절을 포기한 가수를 어린이라고 특혜를 준다면 현역가왕 존재 이유인 공정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빈예서 양의 오열 사태에 따른 292점이라는 점수를 아직도 제가 그렇게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빈예서 양의 점수를 못 받아들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수연 양과의 이 비하인드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 못했었던 깜짝 놀랄 그런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갑질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상 논란은 바로 이런 논란거리다. 연예인들 사이에서 학창시절에 일명 잘 나가는 날라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들이 착한 학생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요즘 사회에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빈예서 양과 이소연 양 사이에 왜 이런 논란이 터졌을까요? 지금 빈예서라는 가수는 안 그래도 이번 오열 사태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이고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면서도 안타깝기도 한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면밀하게 팬심을 빼놓고 분석한다 하더라도 빈예서 양은 제작진의 시청률 희생양이다. 이것은 다른 가수들도 충분히 똑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를 보세요. 노래가 자신 없다면 울어버리는 건가? 공정과 상식이란 있는 건가? 여러 의견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아이들의 눈물은 시청률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다.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변화를 줘야 한다. 가족들과 현역가왕 재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13살의 빈예서 양의 경연 도중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는 장면을 보았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그 아이가 느꼈을 압박감은 화면 너머 시청자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다. 그 모습은 빛나는 꿈의 무대가 아니라 보호막 없는 아동들의 현장을 마주하는 듯한 심정이었다. 같은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났다. 이런 분들이 있단 얘기입니다. 팬이 아니더라도. 재능을 펼칠 기회도 중요하지만 어른들도 버티기 어려운 극한의 서바이벌 경연에 10대 미만의 아이를 세우는 것이 과연 정서적 부담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가 된다. 성장 서사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당사자인 아이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무한 경쟁의 틀 안에서 소모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경연 직후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후 조치가 마련됐는지도 묻고 싶다. 마련돼 있을까요? 그랬다면 방송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송 장면이 준결승전에서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요. 이럼에도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노래가 자신 없으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 아닌가?
스토리와 음악과 감성이 하나로 어울려져 수준 높은 방송을 만들어내는 제작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만, 이번 현역가왕이 최근 음이탈, 노래를 부르다가 2절도 못 부른 가수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수를 주는 걸 보며 지인이 말하길 이건 코미디다, 그 말이 듣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공정성이 바닥을 쳤다라는 거죠. 심지어 노래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잘하고 감동을 주고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하는 분이 진정한 프로가 아니겠나, 긴장, 중압감도 이겨내는 거야말로 프로이며 국가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참가자가 간절할 거라 생각이 된다. 공정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절반 정도는 공감합니다. 빈예서 양이 이렇게 중압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가사를 2절 통째로 날려버린 건 명백한 실수이며 본인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책임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엽 씨도 이 부분을 안쓰럽게 봤지만 점수는 냉정하게 줬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그 점수의 냉정함이 292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음 최종 발표 때 드러날 것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빈예서 양의 점수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10대들의 경연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제 방송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중압감은 10대 청소년들에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안타깝다,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보인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0대 소녀들 왜 출연시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예서라는 참가자가 시청률을 끌고 가고 있다. 특히나 이번에 이수연 양과 무대를 펼쳤던 환희 노래 무대는요, 1등 우승자로 손꼽히고 있는 차지연, 홍지윤, 김주희, 솔지 무대보다도 압도적입니다. 그 무대는요, 김태현, 소유미 양의 무제 대결 무대의 9.5만 회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이게 유튜브 조회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저도 절반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국민 투표와 시청률로 이어지며 유튜브 내의 화제성은 그 가수가 나중에 앞으로 탑7이 됐건 우승을 했건 방송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 어떤 참가자들보다도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10대 소녀 3명,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세 친구의 영향력을요, 절대 유튜브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친구가 시청률에 이용될 수밖에 없고, 특히 빈예서 양 같은 경우는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었던 미스트롯의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작진이 이 빈예서 양의 과거 서사를 이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준결승에 탈락할 것처럼 연출이 된다면 아마 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청할 거다라는 계산이 철저하게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빈예서, 이수연, 이 두 친구가 어떤 점에서 도대체 갑질 논란에 휩싸였을까? 자, 제 영상에 댓글도 있었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있었다라는 걸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흔한 말로 둘 중에 한 명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현역가왕3의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지목 비하인드 영상이 딱 3개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솔지, 두 번째는 홍지윤, 차지연, 세 번째가 빈예서, 이수연. 그런데 당연히 빈예서, 이수연 양의 비하인드 영상의 조회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작진도 시청자들도 이 두 친구의 대결이 그만큼 화제가 됐었고 두 친구의 유튜브 내의 파워가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두 친구가 서로 지목을 하는 이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지목자가 된 빈예서 양이 남은 사람 3명, 추다해, 구수경, 이수연 3명이 남았을 때 10대끼리 대결해야지 라면서 빈예서 양이 이수연 너 나와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수연 양이 왜 나 뽑았어? 라고 했는데 애기들끼리 붙어야지 어떡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수연 양도 여기에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두 친구는요, 이게 대결도 대결이지만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듀엣 무대로서 우리가 정말 잘해보자. 비록 대결 구도이긴 하지만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골랐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이수연 양이 빈예서 양을 지목했어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두 친구가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막내 라인 둘이 뭉쳤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발랄하게 해보자. 숨차는 퍼포먼스는 기본이다. 댄스 브레이크까지 추가하자. 서로가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정말 스스럼 없이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에게 우리 잘해보자 라고 말도 하기도 해요. 경연을 준비하는 내내 깔깔 웃고 아주 재밌게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이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을 땀난다면서 소매로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만큼 잘 챙기고 재밌게 놀고 뿅망치 게임도 하고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의 머리도 묶어주고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논란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 대목인 것 같아요. 순조롭게 연습이 진행되나 했는데 제가 몇 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때 음을 좀 바꾸고 화음을 넣어보고 싶다라는 이수연 양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런 거 해보고 싶냐라고 하자 이 빈예서 양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화음 넣을 여유가 있겠냐, 그건 좀 어렵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없을 것 같다. 의견 충돌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친구가 다음 무대를 하기 전에 이수연 양이 자신의 의견이 아무래도 반대되니까 좀 뾰요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대를 준비하는데 이수연 양이 저는 한 키를 더 올리고 싶지만 예서 언니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 그러자 빈예서 양이 얘 좀 봐라 하면서 안 되면 언니한테 파트 다 넘겨도 된다. 내가 다 부를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대를 준비하는 장면에서도 두 친구가 이제 나이로 서로를 막 견제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전 설마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정말 수십 번을 돌려봤지만 유일하게 굳이 딴지를 건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빈예서 양이 언니고 이수연 양이 동생이다 보니까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이수연 양이 불리해 보였던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대목도 나이로 서로 견제를 한다, 이런 모습들이 살짝 공개가 됐는데 이거 두 친구가 나를 더 예뻐해 주세요, 나를 더 주목해 주세요 라고 막 서로를 어필하는 장면으로 이 영상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저 짧았던 대목들, 그러니까 굳이 본다면 지금 이수연 양의 이런 표정들, 의견을 냈을 때 묵살되는 이런 표정들이 학창시절 때 흔한 말로 이 날라리가 일반 학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헛웃음이 납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현역가왕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강문경 가수가 한번 자신과 함께 이 그전 트롯 오디션에서 맞붙었던 가수에게 화를 내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인성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수연 양이 눈물을 흘렸고 자리를 박차고 빈예서 양이 나가고 화를 내고 이런 장면이 하나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논란거리 생겨날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고작 이 짧았던 의견 충돌 대목에서 빈예서 양이 그냥 뭐 이렇게 묵살시켰다라고 보여졌다고 해서 저거를 갑질이다? 지금 이 빈예서 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요번 5열 사태 때 발생한 이 사건이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응원하고 의견 내는 분들도 있지만 안티들이 폭등하고요. 억지까라고 하죠. 억까라고 합니다. 억지로 깐다. 이걸 억까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틀렸고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팩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92점이 정말 낮아야 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 빈예 서양보다도 실수를 안 했는데 낮은 점수가 나온 참가자가 있다면 그건 공정성 훼손이 100% 맞습니다. 저는 그럼 그 부분을 반드시 꼬집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장면에서 그런 논란이 나온다라는 건 너무나 억가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을 이렇게 귀여워했고 이렇게 땀 닦는 것도 빈예서 양이 가서 땀도 닦아주고 이런 장면에서 야 빈예서 천사다 인성이 미쳤다라는 말은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빈예서 양이 최근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수연 양과의 사진을 많이 올려요. 요번에 이제 경연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사진도 올렸지만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요때도 이수연 양과 팀전도 아니었고요. 대결 구도도 아니었고 그냥 대기실에서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연 양을 예뻐하는 빈예서 양의 요 표정과 모습이 거짓된 게 아니라 그냥 이수연이라는 동생을 정말 예뻐하는 언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팩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수연이랑 같이 무대하니까 꼭 본방사수 해달라 라면서 글과 사진을 올렸었던 빈예서 양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보고 그런 논란거리가 터질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굉장히 어렵고 이럴수록 빈예서 양의 팬분들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과열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두 친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차피 결승전에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제 남은 건 사실요. 실시간 문자 투표 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뭐 여기에 플러스 이제 대국민 투표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시간 문자 투표다. 그러니 이런 억지 사항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더 중요한 건 현역가왕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계속하여 발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스테파니, 소유미, 추다해, 그리고 뭐 차지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지연 씨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여기 탑10 안에 들어오고 있지 못한데 차지연 씨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 자, 차지연.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요? 하이량, 김주희 이 두 명이 있겠죠? 하이량, 김주희.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이미 됐지 않습니까? 자, 이 6명에서 이 탑10 투표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을 빼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참가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땐 차지연 씨가 유력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홍지윤은 강혜연, 이수연, 금잔디 빈예서, 구수경, 홍자, 김태연, 그리고 솔지. 그리고 솔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한 명, 두 명이 누굴까요? 지금 장태희 씨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죠. 한 명의 자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요게 이제 뭐 탑10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요. 지금 많은 분들의 방청 증언으로 인해 상당수가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나게 유력한 인물들을 앞으로 빼고 상대적으로 유력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뒤로 나열을 해본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금잔디 씨가 상당히 위태롭다. 그리고 장태희 씨가 있었는데 사실 뭐 이 장태희 씨의 자리는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은요, 확정됐습니다. 자, 제가 왜 확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준결승전과 상관없이 아시겠지만, 빈예서 양도 그렇고요. 김태현 양도 그렇고요. 이수연 양도 그렇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솔지 씨도 그렇고요.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SNS와 팬카페를 통해 결승전 방청 신청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결승전 방청 신청이 모집된다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연히 결승전을 진출했기에 방청 신청을 모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대국민 투표 순위상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강혜연, 그리고 뭐 강혜연 씨 말고 홍자, 이런 가수들이, 홍지윤 씨 말할 것도 없고요. 탑10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낮잖아요. 대국민 투표도 높고 유튜브 조회수도 높고 팬덤의 규모도 큽니다. 물론 홍자 씨는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지만 왜 들어가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수경 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숫자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왜 인스타그램이 아닌 팬카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콘서트 티켓 구매량, 가수가 앨범을 발매했을 때 앨범 구매량, 스밍 횟수 등을 따지고 봤을 때는 파급력이 약합니다. 그걸 주축으로 해주는 분들이 바로 팬카페를 가입한 진짜 찐팬분들이에요. 근데 찐팬분의 숫자가 10,000명 정도. 강희연 씨 어떻습니까? 강희연 씨가 생각보다 적어요. 1,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희연 씨는 그 이전에 걸그룹 활동부터 미스트롯 때부터 사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됐지만, 강희연 씨는 탄탄한 팬덤뿐만이 아니라 대중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카페 숫자가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대국민 투표 2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강희연 씨 같은 경우는 홍지윤 씨와 유사합니다. 강희연 씨의 경우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숫자가 12.7만 명입니다. 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와 앞에 말씀드렸던 팬카페 숫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요, 대중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지윤 씨가 팔로워가 2.8만 명이고 강희연 씨가 팔로워가 12.7만 명인데 팬카페 숫자는 두 사람이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0명 대 1,400명. 하지만 양쪽 다 뭐 앨범 구매, 스밍 이런 걸 떠나서 현역가왕이 방영하고 있는 이 시기에 투표의 화력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홍지윤, 강희연 두 사람이 1, 2등을 따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표시가 안 되는데 팬카페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빈예서양 같은 경우는요, 충격적이게도 홍지윤 씨보다도 높은 팬카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숫자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대국민 투표 탑3 안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냐? 시청자분들의 픽이 조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뭐 이번 오열 사태가 좀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상당수가 빈예서양을 공감하고 있기도 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5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건 팬카페 분들의 화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더 가져온다면 빈예서양은 탑10 안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구수경 씨예요. 구수경 씨의 팬카페 숫자가 400명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팬카페 회원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팔로워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덤분들의 화력이 굉장합니다만, 이 유튜브 조회수도 높은 김태현 양이 아쉽게도 시청자분들의 픽을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지 않나. 솔지 씨 역시 유사합니다. 솔지 씨는요,
사실 팬카페 숫자가 지금 399명밖에 안 돼요. 반면에 걸그룹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팔로우 숫자는 많죠. 하지만 이 트로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10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방송을 많이 시청하시고 현역가왕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픽이 많다라는 거죠. 복면가왕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많은 음악방송에 등장했던 솔지이기 때문에 이 탑10 안에 들어가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마스터들의 픽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탑10 안에 들어가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팬덤 파워 또는 시청자분들의 픽이 있어야 한다. 이게 결정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결국 장태희 씨 또는 금잔디 씨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올 사람은 저는 차지현 씨로 유력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차지현 씨가 결국에는 마스터들이 엄청나게 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태희 씨가 아닌 차지현 씨가 들어오지 않겠나. 금잔디 씨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스테파니, 소유미, 추다혜, 하이량, 김주희 중에 누군가 대체될지도 모르겠지만 대국민 투표의 순위를 봤을 땐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탑10 나왔죠? 홍지윤, 강혜연, 이수연, 빈예석, 구수경, 홍자, 김태현, 솔지, 금잔디, 차지연. 요렇게 탑10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역가왕에서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놀라운 증거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을 예고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이 8명의 또는 8명이니까 2명씩 아니면 4명씩 팀을 짜서 아마 노래 선택을 하여 무대를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뽑힌 8명 중에서 마스터단이 임의로 투표를 하겠죠. 투표를 통한 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다. 근데 이게 마스터단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이 방청객들의 투표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마스터라고 예상을 하냐면